지금 이 시각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고 있습니다. 6시에 시작됐으니 1시간 30분 정도 만찬을 겸한 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꽃에 대한 대화로 말문을 열었고 이어 외빈 접견에 주로 쓰이는 상춘제로 이동했습니다. 당선 뒤 19일 만입니다.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으로 기록됐습니다. 바로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만찬 회동은 언제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양측은 회동에 정해진 시간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저녁 식사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회동이 조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저녁 6시쯤 청와대 여민관에 도착한 윤 당선인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함께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녹주현 곳곳을 가리키며 윤 당선인에게 소개했는데요. 특히 만찬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상춘제의 뜻이 늘 봄과 같이 국민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이제 미화꽃이 됐고요. 네,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에 이런 이제 네.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것가 있습니다. 좋은 마당과 함께 어울려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하기. 네, 영상을 보니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군요. 양측은 허심탄회한 만남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지금쯤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네, 미리 의제를 한정하지 않은 만큼 국정 전반에 걸친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 형식도 독대에서 양측 비서실장이 배석하는 형태로 바뀐 만큼 회동 이후 실무 협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잠깐 만났는데요. 민생과 안보 현안 같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민생이란 코로나 손실보상 문제를, 안보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각각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 앞서 주재한 회의에서 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윤 당선인에게 당부와 부탁의 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만남에 이르기까지 3차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면, 집무실 국방부 이전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가 있었는데 민감한 이런 현안들도 논의가 될까요? 네, 우선 용산 이전을 위한 집행비 문제와 5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에게 용산 집무실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일정한 협조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핵심 쟁점이었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사면과 인사권 문제도 거론될지 관심입니다. 그러나 갈등 수위가 높아진 뒤 성사된 만남인 만큼 예민한 안건은 대화가 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인사권 문제는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은 제로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사권 등 예민한 이슈는 거론하지 않은 채 국민 통합 같은 상징적인 메시지만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첫 회동이 이뤄지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면, 인사권 문제, 그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 등으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직접 충돌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꼬인 실타래가 풀리고 회동에 이르게 된 결정적 계기를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오찬 회동은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전격 취소됐습니다. 양측은 신뢰를 언급하며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 이전과 전직 대통령 사면, 그리고 인사권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급기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서로를 직접 겨냥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의 기류는 지난 25일 감사원의 인수위 업무보고 직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힌 게 계기가 됐습니다. 감사원이 윤 당선인 측에 손을 들어주며
문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겁니다. 핵심 쟁점이던 감사위원 문제가 정리되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에게 연락했고 회동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회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사가 전달됐고 제가 당선인께 청와대에서 이런 의견이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제 없이 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라.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코로나19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있는 상황도 양측에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남은 2020년 6월 이후 21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 대통령과 검찰총장에서 대통령과 당선인으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약 1000일 전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두 사람은 같은 미래를 그렸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의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 또 부족함이 많은 제게 한 나라의 형사 법 집행을 총괄하는 이런 큰 일과 또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고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두 사람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습니다.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막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검찰총장직 사퇴의 변은 현 정부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와 현 대통령, 대선 막바지로 가면서 얽히지 않아야 하는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내가 한 거는 정당한 적폐의 처리고 또 남이 하는 거는 보복이고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이런.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대선 이후엔 용산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등을 놓고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답답해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두 사람이 만나 인사하고 덕담 나누고 혹시 참고될 만한 말을 주고받는데 무슨 협상이 필요합니까? JTBC 김필주입니다. 네, 뉴스 중에 회동 내용이나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동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발표됐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비교하면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보다 소폭 낮게 나왔습니다. 역대 당선인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입니다. 최근의 갈등 상황이 윤 당선인에 대한 기대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수행을 잘할지 못할지를 물었습니다. 잘할 것이라고 본 응답. 대선 직후 52.7%로 시작했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잘할 것이란 기대감은 46%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와 비교해도 수치만 놓고 보면 윤 당선인 쪽이 더 적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당선 2주 내에 실시했던 국정운영 기대치 조사와 비교해도 차이가 느껴집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향후 5년간 대통령 직무를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5%였습니다. 같은 질문에 이명박 당선인은 84%, 박근혜 당선인은 78%, 문재인 대통령은 87%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만 당선 직후 국민의 높은 지지율을 받는 일명 허니문 기간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박빙이어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 국정의 핵심적인 민생 관련 이슈가 주되게 나오지 않고 그 인수위를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은 집무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좀 주변적인 이야기들만 나오다 보니까 특히 당선인이 제1과제로 용산 집무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안보 위기 속에서 집무실 이전을 강행하는 모습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했고, 인수위 관계자는 용산 집무실 이전이 좋은 선택일지 아닐지 국민들 입장에선 아직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